네, 반갑습니다. 청각 박사 박성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내가 난청인가? 귀가 잘 안 들려요. 혹시 난청은 예방이 가능할까요? 귀를 어떻게 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내가 난청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청각이 기준이 있거든요. 데시벨 기준이 있는데 20데시벨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한 40대, 한 50대 이전에는 10데시벨 정도까지 어느 정도는 평균적으로 듣거든요. 10데시벨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좀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난청이 이제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한 30 이상 정도 되더라도 내가 듣는데 큰 지장이 없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난청이라고 인식을 안 해도 괜찮을 수 있지만 20에서 한 30 정도밖에 안 떨어지더라도 고음 부분에서 2000Hz 이 부분에서 막 갑작스럽게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고 내가 듣는데 좀 많이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은 난청으로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거나 어떤 뭐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귀가 잘 안 들려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어떤 소리 자체는 잘 들리지만 말의 어떤 명료도, 말소리에 대한 구분, 음소적인 부분들이 내가 한 20-30% 정도가 잘 안 들리고 그렇다면 난청을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밀하게 청각 검사를 진행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일 많이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게 그거예요. 누구나 난청이 있는 거를 싫어하잖아요. 그죠? 저도 사실은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허리를 다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한번 수술까지 했는데요. 디스크가 이제 파열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전부터 제가 허리가 좀 안 좋다라는 거를 알았다면은 좀 제가 좀 조심하거나 이렇게 뭐 그렇게 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뭐 허리를 갑자기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가 이제 터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했고 복대도 치고 하고 지금 재활하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도 좀 저리기도 하고 아픕니다. 비슷한 부분인데요. 이게 난청이 있는 거가 이게 갑작스럽게 난청이 생기는 경우는 잘 없을 수 있어요. 돌발성 난청이라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난청이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은 내 귀를 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난청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20대, 뭐 10대 젊은 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이제 보통 이제 하시러 오거나 아니면 난청 때문에 뭐 상담하러 오시거나 재활 때문에 오시는데 되게 많이 안타깝죠. 근데 이제 청력 정도를 보면은요 아주 많이 귀가 떨어지는 정도는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경도 우리 한 40데시벨에서 50데시벨 정도면 우리가 한 경도 난청 정도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정도만 되더라도 굉장히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조용한 환경에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데 조금은 시끄러운 부분이 좀 가미가 되면은 소음이 조금만 더 들어오게 되면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듣는 부분들이. 그래서 경도 난청 정도만 되더라도 되게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이상 진행이 되게 되면 훨씬 더 어려움이 많아지거든요. 자, 경도 난청 되기 전까지 혹은 경도 난청에서 혹은 더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잖아요. 난청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거는 오늘 말씀드릴 건 세 가지 정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젊은 분들이 주로 많이 이제 이렇게 듣는 게 있어요. 이어폰, 그죠? 이제 핸드폰 요즘 스마트폰이 워낙 많이 보급이 되기 때문에 이어폰을 통해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음악을 듣거든요. 자, 근데 이게 이어폰을 끼는 것만 가지고 이제 난청이 생길 수 있다. 아니다. 이어폰을 끼는 것만으로는 뭐 난청이 생기지 않는다. 자, 어느 쪽일까요? 주로 대부분은 이제 좀 어디서 뉴스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어폰을 끼는 것만 가지고 난청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시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이어폰을 끼는 것만 가지고는 난청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어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리 크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난청이 이제 생길 수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주로 이제 이어폰을 언제 들으시죠? 좀 시끄러운 데서 듣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시끄러운 데서 주로 많이 들어요. 이동할 때나 뭐 지하철이나 뭐 아니면 버스에서나
시끄러울 때 들을 때랑 좀 조용해서 들을 때랑 좀 어떻습니까? 소리의 강도가 다르죠. 조용한 곳에서 방에서 예를 들어서 이어폰을 통해서 뭐 음악을 이제 재생을 시킵니다. 그럼 이어폰 보통은요 한 1에서 2 정도 되면 청력이 정상이라는 가정하에 1에서 2 정도만 되면 볼륨이 그 정도만 돼도 잘 들립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동할 때 버스라는 지하철에 소음이 들어올 때는 1에서 2 정도에 잘 들리나요? 들리지가 않아요. 몇 정도에서 들리죠? 최소한 3, 4 이상은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1에서 2 정도의 소리 볼륨 정도가 소리 크기가 내한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볼륨이 3, 4 정도로 올라가면요 잘 들리죠? 당연히 더 크게 잘 들리죠. 근데 그게 내 귀에 좋을까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귀는 참 감사하게도요 일시적으로 청력 손상이 되다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이제 조금 시끄러운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뭐 이렇게 잘 쉬어주고 하면은 크게 난청이 생기지 않을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매일매일 예를 들어서 좀 크게 1시간, 2시간, 3시간씩 만약에 하루에 이어폰을 통해서 듣는다면요 어떨까요? 일시적인 난청이 생겨서 다시 회복되려고 하는데 다시 일시적인 난청이 영구적인 난청이 생기게 됩니다. 영구적인 난청이 생긴 거는 다시 회복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어폰을 듣는 것만으로 난청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어폰을 듣는 소리 크기 매일매일 반복하기보다는 하루 정도 쉬어주고 또 이렇게 들으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을 수가 있고요. 달팽이관 세포 자체가 이게 달팽이가 태어날 때부터 좀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소리에 대해서 민감하고 조금만 크게 들어도 달팽이 세포가 훨씬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는 이어폰을 듣는 횟수를 줄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귀가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훨씬 중요하고요.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소음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보통 한 80dB 정도 되는 소리가요. 버스 빵빵 하는 소리 정도 거거든요. 일상생활에서 80dB 이상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음이 좀 심한 장소에서 소리를 계속 듣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 난청이 생겼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단축되기 때문에 청력 손상이 훨씬 더 많아질 수가 있고요. 요즘 젊으신 분들이 또 이렇게 막 나이트라든지 좀 너무 과하게 소리가 시끄러워져 있어요. 한 110dB, 100dB 넘는 곳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곳에서는요 한 30분 정도만 있어도요 손상이 생깁니다. 그럼 30분 정도만 지나도 일시적인 난청이 생기는데 그 부분이 한 2시간 정도 계속 그렇게 큰 소리 100dB 이상 소리를 듣게 되면요 청력 손상이 아예 회복이 안 될 가능성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끄러운 곳에서 음악을 듣거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내가 유전성으로 난청인자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대학병원이나 조금 종합병원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독성 약물인데요. 약 자체가 우리 뭐 아파서 약을 먹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약을 먹는 것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항생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진통제라든지 뭐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지만 그 약을 너무 오랫동안 먹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몸에 특히 귀에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명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이 많은데 주로 이제 진통제라든지 항생제 그 중에서도 이제 아스피린이라든지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좀 요인 중에서 WHO에서 이미 어떤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 쪽에 이제 문제가 있어 혈류가 잘 안 통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심장에 어떤 이제 스텐트 수술이라든지 이렇게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런 어떤 약을 혈압을 낮추는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난청을 조금 더 부작용을 생기지 않는 약을 좀 의사하고 좀 상의를 해서 약을 드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진통제라든지 조금 항생제 중에서도 다른 어떤 좀 너무 오랫동안 약을 좀 지속해서 드시게 되면은 이제 청력이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사하고 또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난청을 예방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3가지인데 이 외에도 뭐 난청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귀가 안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귀는 서서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신경을 쓰셔서 예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영상이 난청이 안 되게끔 잘 지키고 청력이 좀 정상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